네, 안녕하세요. 컴퓨터공학과 이화여대학교 컴퓨터공학과의 김영진입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인데도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제 강연을 듣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지금 토요일 강연, 과학 강연에 많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오늘 제가 그 강연할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익숙한 컴퓨터 그래픽 많이 들었을 텐데요. 컴퓨터 그래픽에 관한 내용이고 그 강연 내용 자체가 상당히 비디오 같은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지겹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 정도 제가 강연을 하고 나중에 질문 대답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이런 강연에 오게 되면 항상 그렇지만 들으시는 분들의 연령층이 워낙 다양해서 초등학생부터 뭐 부모님까지 있어서 제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최대한 쉬운 내용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컴퓨터 그래픽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야가 아마 영화하고 게임일 겁니다. 특히 여기 그 남학생들, 뭐 여학생들도 그렇지만 게임 많이 좋아할 것 같은데 여기 둘 다 컴퓨터 그래픽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영화에 사용되는 컴퓨터 그래픽 기술하고 게임에 사용되는 컴퓨터 그래픽스. 근데 근본적으로 영화하고 게임하고 의 차이가 뭘까요? 컴퓨터 그래픽적인 측면에서 혹은 콘텐츠 측면에서 영화와 게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영화와 게임에서? 영화에 대해서 여기 영화 토이스토리에도 어떤 컴퓨터 그래픽 캐릭터가 나오고 여기 게임에도 보면 우리 흔히 많이 하는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둘 다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쓰인 건 분명한데 영화와 게임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거 용감하게 대답할 학생 없어요? 상당히 비슷한데요. 예. 두 학생 다 되게 근접한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영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동적인 컨텐츠죠. 여러분이 극장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영화는 흘러가는 거고 내가 그 영화 스토리에서 내가 어떤 조치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흘러가는 대로 보고 있는 거고. 그에 반해서 게임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적으로 그 게임 컨텐츠에 들어가서 캐릭터를 조정하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스토리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크게 영화와 게임을 흔히 이제 오프라인, 온라인 그래픽스 기술이 쓰인다고 보이는데 그 오프라인 그래픽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미리 어떤 그래픽스 컨텐츠를 이미 다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극장에 가면 그냥 그걸 비디오 플레이백 하는 스타일이죠. 근데 온라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시간에 어떤 그 그래픽 컨텐츠 캐릭터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 내가 다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이제 그게 온라인 그래픽스 기술인데 그렇다 보니 이제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그래픽스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결국 오프라인 영화 같은 경우는 결국 내가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여서 아주 정교한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앉아서 보여주기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여서 그래픽을 정교하게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샷 하나에 뭐 수일, 수시간을 그려서 굉장히 정교한 영상을 만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죠. 여러분들은 그냥 극장에 가서 보고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온라인 그래픽스 게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실시간에 계속 뭔가 움직이는 영상을 봐야 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30분에 1초마다 그림이 계속 재생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들여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영상을 만들 시간이 없어요.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조금 다르지만 예전에 이제 영화와 게임 보게 되면 영화에 쓰이는 그래픽은 굉장히 정교하고 뭐 현실과 분간 없을 정도로 정교하잖아요. 그렇지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게임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봐도 게임이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별로 정교하지 못했죠. 게임 기술이란 게, 그래픽 기술이란 게. 자,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어떤 이런 전통적인 오프라인, 온라인 그래픽스 기술의 어떤 경계를 무너뜨리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걸 보게 되면 Mel, you ready? 지금 여기서 보시는 거는 이제 일종의 영화에서 모션 캡처하는 영상과 비슷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모션 캡처하는 불 좀 꺼주실래요 저기? 불. 그래서 지금 모션 캡처하는 내가 배우가 동작하는 영상이 바로바로 영화처럼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연극과 같은 비슷한 연극이요. 연극이란 게 영화와 달리 내가 배우가 액팅하는 것을 바로바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화인데 약간 연극스러운 내가 어떤 동작을 배우가 하게 되면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 지금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영화도 아니고 게임도 아니고 실시간에 내가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경계를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So now that we've done this,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런 콘텐츠 약간 영화스러운 콘텐츠들을 만드는 그런 기술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약간 연극스럽다고 볼 수가 있겠죠.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연극.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는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영화 쪽에서 게임 쪽으로,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쪽으로 기술이 좀 발달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면 한편으로는 여기 이제 게임 좋아하는 학생들은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게임 같은 경우에 최근에 등장하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레이 트레이싱 이런 테크닉을 써서 게임인데 영화스러운요. 그러니까 게임인데 너무 그래픽 퀄리티가 영화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고도화되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영화와 게임에 쓰이는 온라인 오프라인 그래픽스 기술이란 게 더 이상 구분이 힘들 정도로 굉장히 퍼펙트하게 내추럴한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볼 수 있죠. 이게 더 이상 이게 이제 뭐 옛날에는 이제 영화 정도는 돼야 이런 수준이 나오는데 이제는 이제 게임에서 이런 정도 기술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그 본 강연의 목적은 크게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는 이제 제가 이제 컴퓨터 공학과 소속인데 컴퓨터 그래픽스는 여기 있는 학생들이 만약에 대학 특히 이제 컴퓨터 공학과에 진학하게 된다면 컴퓨터 공학과 보통 한 3학년쯤 되면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제 그런 3학년 컴퓨터 대학교 3학년들이 배우는 컴퓨터 그래픽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기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번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스가 과연 뭔가를 간단히 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소속된 이화여대 컴퓨터 그래픽스 가상현실연구센터에서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 컴퓨터 그래픽스가 뭐냐부터 잠깐 시작을 하면, 자,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이란 게 요즘에는 너무나 다양해졌어요. 이걸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조금 힘든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거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컴퓨터 공학의 한 분야인데 목적은 뭐냐 하면 현실과 가상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가상 세계를 내가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가상 세계를 표현하고 싶어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를 생성하고요. 그다음에 변형시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그런 현실감 있는 가상 세계를 재현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시각적인 기술이 다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이에요.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라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런 컴퓨터 그래픽스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컴퓨터 공학의 분야가 다 어렵긴 하지만 특별히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큰 이유는 뭐냐면 컴퓨터 그래픽스를 공부하려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상당히 복합적으로 접목된 융합 분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당연히 컴퓨터 공학의 어떤 연구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상당히 수학적인 내용이 많고요. 그 다음에 물리학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신기하게 기계공학 분야도 컴퓨터 그래픽스하고 많이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심리학적인 요소도 있어요. 컴퓨터 그래픽스를 하려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심리학 같은 경우는 어떤 내가 가상의 이미지를 내가 만들었는데 이게 현실적이냐 비현실적이냐를 구분하는 사람들은 결국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봤을 때 이게 현실적이냐 비현실적이냐를 구분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 인지심리학 같은 요소가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그래픽스는 굉장히 어떤 다양한 분야의 융합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들은 딱 컴퓨터 그래픽스를 하면 좋아요. 수학, 물리학도 좋아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하기를 좋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컴퓨터 그래픽스를 하면 정말 적합한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스 역사를 잠깐 소개를 할 텐데 컴퓨터 그래픽스의 역사는 다른 컴퓨터 공학 분야하고 거의 비슷하게 컴퓨터 공학이 시작된 시기와 거의 비슷해요. 약간 늦긴 했는데 그러니까 1950년대 혹은 60년대 시작이 되었죠. 컴퓨터 공학도 본격적으로. 근데 이 컴퓨터 그래픽스 역사를 이제 꿰뚫어 보게 되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이분이신데 아이반 서덜랜드라는 분인데 이분이 하신 역할이 벌써 50년, 60년 전에 했던 일이 요즘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을 이분들이 이미 초창기에 다 시도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벌써 1963년도에 이제 아이반 서덜랜드가 MIT에서 스케치패드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이게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의 시초라고 보는데 흡사 이게 뭐냐면 아이패드하고 비슷해요. 태블릿 PC요. 그러니까 태블릿 PC 같은 것을 벌써 1963년도에 이분이 만들면서 거기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이제 펜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뭔가 도형을 수정하고 하는 그런 기술들을 이미 이분이 다 만들었죠. 그래서 아이반 서덜랜드의 스케치패드가 컴퓨터 그래픽스의 시초라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고요. 근데 이분이 더 놀라운 게 여기서만 멈춘 게 아니라 이분이 요즘 많이 듣는 뭐 가상현실, 증강현실 있잖아요. 그것도 다 이분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장비이긴 한데 여기서 혹시 이제 요새 뭐 VR 카페, VR 방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가게 되면 이렇게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이런 거 쓰고 뭔가 체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이분이 그때 만들었는데 지금처럼 우리가 쓰는 그런 장비가 어떤 고효율의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거창한 기계스러운 장비를 머리에 매달아서 이렇게 내가 어디를 쳐다보고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를 어떤 트래킹하는 디바이스를 만들게 했지만 초창기였지만 그래도 이분이 그런 컨셉을 다 이미 만들었어요 벌써. 그래서 여기 어떤 이 장치를 통해서 쳐다보게 되면 증강현실에서 보는 이런 어떤 영상이 화면에 미치도록 하는 이런 장비를 만들었죠. 근데 이 장비가 그 사람들이 이제 농담을 하기에 이제 다모클레스의 검이라고 이 뭐 유명한 그리스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칼이 매달려 있어서 항상 그 어떤 왕자의 어려움이 무서움이 어떤지를 느껴보라고 만든 다모클레스의 검이라는 농담을 붙였는데 그런 육중한 장비가 위에 붙어 있는 그런 걸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이제 드디어 벌써 그런 가상현실이 벌써 만들어진 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이제 가상현실이라는 게 최근에 몇 년 동안에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텐데 가상현실. 근데 가상현실이 만들어진 건 벌써 50년이 넘었어요. 아이반 서덜랜드 시작해서 그런 게 최근에 들어서 여러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정도의 단계가 되었죠. 하지만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란 거. 그래서 작년에 50주년 기념 행사가 이제 C그룹에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영상은 좀 불을 꺼주셔야 될 텐데 간단하게 컴퓨터 그래픽스 지난 50년간의 히스토리를 잠깐은 동영상으로 한번 보죠. I want to reach out to this technology. I want to 이게 incorporate 스케치패드예요. 아이반 서덜랜드가 into my 만든. art and have the two mixed together.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의 중요한 레이 트레이싱 기술이 1968년도에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건 또 유명한 에드 캠머리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픽사의 사장님이에요. 에드 캠머리 72년도에 처음으로 컴퓨터 애니메이션을 만들었고요. 그 유명한 스타워즈가 컴퓨터 그래픽스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사를 차지하거든요. 그 다음에 레이 트레이싱. 이 당시만 해도 슈퍼컴퓨터가 없으면 이런 걸 못 그린다고 생각했어요. 오리지널 트론, 스타워즈, 스타트랙. I recall it being sort of 10 or 12 months of hell getting these shots done, and it was because the 영화 특수 효과에는 컴퓨터 그래픽스의 브레이크트루가 몇 번 있었는데 지금 뭐 터미네이터도 그렇고 또 큰 브레이크트루가 주라기 공원이죠.
이때 사람들이 컴퓨터 그래픽스가 이런 걸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임팩트를 많이 줬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게임 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이제 게임의 퀄리티가 얼마나 매년 상승하는지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스의 역사는 정말 이렇게 뭐 간단하게 잠깐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컴퓨터 그래픽스의 응용 분야에 대해서 잠깐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뭐 여러분들 지금 금방 봤다시피 컴퓨터 그래픽스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이제 영화 특수효과이겠죠.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어벤져스 엔드게임 해서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동원하고 했는데, 결국 영화 특수효과에 컴퓨터 그래픽스가 굉장히 많이 쓰였는데, 아까 내가 컴퓨터 그래픽스의 역사를 잠깐 보면서 아까 스타워즈를 잠깐 언급을 했는데, 스타워즈가 왜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중요한 역사를 차지하고 있냐면, 이제 조지 루카스가 스타워즈의 오리지널 감독이잖아요. 근데 1977년에 영화를 만들면서 도저히 어떤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로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비전을 구현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최초의 컴퓨터 그래픽스 기반의 영화 특수효과 회사를 차려요. 그 특수효과 회사 이름을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유명한 회사인데 친구 알아요? VFX? VFX는 그냥 비주얼 이펙트를 총칭하는 의미고, 여러분들 ILM이라고 들어봤나요? ILM, Industrial Light and Magic이라고 ILM이라고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최초의 컴퓨터 VFX 스튜디오고,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지금 다음번도 동영상인데 불을 좀 꺼주셔야 될 것 같은데, ILM의 히스토리를 잠깐 볼게요. ILM이 어떤 영화를 만든지 잠깐 보죠. 스타워즈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영화가 많이 등장할 거예요. ILM에서 특수효과를 만든. 그러니까 지금 40주년인데, 조지 루카스가 스타워즈 만들면서 ILM을 안 만들었으면 이런 게 다 존재하지 않았을 테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 그래픽스 인더스트리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조지 루카스가 만든 ILM은 컴퓨터 그래픽스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영화가 굉장히 컴퓨터 그래픽스의 중요한 응용 분야이고, 두 번째는 당연하게 컴퓨터 게임인데, 여기서 게임도 보게 되면 이제 굉장히 역사가 길죠. 그래서 여기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한데, 컴퓨터 게임의
역사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다양한 게임이 등장하게 될 텐데 여기 부모님들도 계신데 부모님들이 알고 있는 아마 게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릴 때 하셨던 한번 봅시다. 여기도 지금 불을 좀 꺼주시죠. 이걸 보고 있으면 이제 간단한 이런 2D 그래픽스에서부터 3D까지 발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쳤는지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본인들이 아는 게임이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카운트해 보세요. 아직은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어린 학생들은. 이제 3D로 넘어가기 시작하죠. Jibble sandwich. 자, 이것도 좀 너무 긴 것 같아서 이 점에서 멈추고 다음으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3D 게임을 봤으니까 엑스박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게임이 등장하게 됐죠. 자, 그래서 양대 이제 중요한 애플리케이션 응용 분야가 게임하고 영화이고요. 그 외에도 사실은 컴퓨터 그래픽스에 사실은 시초를 보게 되면 원래 컴퓨터 그래픽스를 처음 만든 사람들 아까 그 아이번 서더랜드 같은 사람들이 자기가 뭐 게임 같은 거 만들려고 컴퓨터 그래픽스를 시작한 건 아니에요. 아까 스케치패드 같은 경우도. 그래서 스케치패드 같은 걸 애초에 만든 이유는 뭐냐면요. 이런 기계 부품들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기계 부품들을 그냥 종이에다가 뭔가 디자인하고 이랬잖아요. 그런 걸 컴퓨터로 이렇게 디자인하는 걸 하고 싶어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제 기계공학 쪽으로 가보면 CAD라고 있죠. 컴퓨터 에이드 디자인을 해서 이런 기계 부품 같은 것들을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을 써서 이런 기계 부품들을 만드는 기술을 CAD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사실은 CAD가 컴퓨터 그래픽스가 애초에 시작된 가장 큰 이유예요. 이런 기계 부품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뭐 CAD라는 것도 좀 들어본 분들이 제법 있을 텐데 이 CAD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사용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인데 예를 들어 지금 보는 게 뭐냐면 보잉 747이거든요. 보잉 747 같은 경우는 벌써 수십 년 전부터 모든 부품들을 컴퓨터로 다 디자인해서 여기 보잉 747에 들어가는 부품이 수천만 개거든요. 수십만 개도 아닌 수천만 개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컴퓨터 그래픽 혹은 모델링 CAD 기술을 통해서 다 만들고 이게 컴퓨터 그래픽으로 일단 다 구현이 되고 나면 실제 공장에서 비행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모델 정도가 아니라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복잡한 모델도 이미 다 이런 컴퓨터 그래픽 혹은 CAD 기술로 다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 벌써 50년 이상의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뭐 자동차도 물론이고요. 전부 다 이런 CAD로 다 디자인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어차피 가상 환경에서 이런 걸 만들고 나면 내가 실제 이걸 만들지 않고서도 뭐 비행기를 날려본다든지 아니면 여러 각도에서 내가 여기 안에 들어가 봤을 때 좌석이 충분하냐 거리가 이런 거 다 미리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게 이제 CAD 분야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접하는 아까 말한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이런 분야도 기본적으로 다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자, 뭐 이런 식의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요즘에 뭐 VR방 같은 데 가더라도 많이 여러분들 해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도 다 기본적으로 이제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들어가서 구현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과학적 가시화인데 제가 잊어버리고 아까 인터넷 확인을 안 했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네요. 인터넷을 연결이 지금
예. 네, 지금 인터넷에 제가 확인을 안 해가지고 모르겠는데 과학적 가시화라는 분야가 있는데 과학적 가시화가 뭐냐 하면 제일 쉽게 생각해서는 여러분 일기예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일기예보 같은 거 여러분 TV에서 보시게 되면 어디에 뭐 태풍이 불고 어떻게 바람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며 하는 이런 것들을 다 어떤 시각화 시키잖아요. 그럴 때 이제 사실은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이용해서 가시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없을 때는 그냥 데이터만 쫙 보여줬는데 여기서 뭐 어떤 지역에 경도 위도에서는 바람의 세기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보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어디에 어떤 바람이 어떤 식으로 불고 태풍이 어떻게 발생하는 걸. 그거 이제 가시화를 시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쉽게 어떤 자연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하게 되었죠. 이제 그런 걸 이제 과학적 가시화라 그러고요. 내가 여기 인터넷 링크가 있는데 여기 한번 가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전 지구상에 벌어지는 어떤 기상 현상을 실시간에 내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인데요. 거기 가보게 되면 이런 과학적 가시화가 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컴퓨터 그래픽스 응용 분야가 이제 가상 트레이닝이에요. 가상 트레이닝도 컴퓨터 그래픽스가 애초에 도입됐을 때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제 가상 트레이닝을 생각을 하고 많이 컴퓨터 그래픽스를 개발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군사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 실제 이제 군인들이 어떤 전투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이제 트레이닝을 해보는 것을 가상현실에서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트레이닝 기술들의 이제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많이 쓰였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군사 용도로 많이 만들어졌지만 요즘에는 이제 더 이상 군사 용도가 아니라 이런 자동차 개발할 때도 미리 다 이런 가상 트레이닝을 미리 혹은 가상 시뮬레이션을 다 해보고 이 자동차가 이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미리 다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데도 이제 다 당연히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이 사용되어서 자동차를 미리 만들기 전에 다 테스트를 다 해보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기계적인 장치를 써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도 직접 다 해보고. The main goal, testing how the driver interacts with the new assistance system in various traffic situations.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응용 분야를 말씀드리면 이제 가상 프로타이핑이란 건데,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도 이제 여기 어머님들이나 아니면 뭐 직접 갈 수도 있겠지만 아이케아 매장 같은 데 가게 되면 가구 매장 있잖아요. 가게 되면 이런 브로셔들 쫙 많잖아요. 어떤 내가 사고 싶은 것들 아니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치하면 이렇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보게 되면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실제로 어떤 가구를 배치해서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것을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데 이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워낙 리얼리스틱하니까 이게 사진을 찍었는지 아니면 가상으로 만드는지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이 가상 프로타이핑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실제로 이런 것들을 만들기 전에 가상에서 이런 걸 한번 만들어보고 이게 내가 만족스럽다 하면 실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가상 프로타이핑이라고 하고, 아이케아 같은 경우는 이미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건 어차피 가상으로 만드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런 브로셔 같은 거 만들 때도 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요. 실제로 사진 찍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게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되면 이제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아예 여러분들이 아이케아 매장을 갈 필요가 없고요. 집에서 이런 걸 쓰고 아이케아 매장에 온 것처럼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뭐 적절한 가구의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런다면 내가 그 색깔을 바꿔본다든지 아니면 그 가구의 재질을 바꿔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죠. 이게 실제 벌써 나와 있는 애플리케이션이고요.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마음에 들면 실제 그 가구를 주문하면 되죠. 자, 이런 걸 이제 가상 프로토타이핑이라고 그래요. High definition binaural sound ensure a captivating 360-degree experience, one that lays the creative foundation for the customer's journey.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그래픽스 응용 분야가 디지털 문화유산인데요. 디지털 헤리티지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지금 뭐 수천 년, 수만 년을 내려온 인류의 고귀한 유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 어떤 시기든 도태해서 어떤 시기든 이제 결국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영구히 보존할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중요한 문화유산들을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을 이용해서 스캔을 해서요. 어떤 디지털 세계에 놔두면 영원히 보존되겠죠. 그래서 이미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지금 경주에 가보면 이런 걸 구경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석굴암을 디지털 스캔을 해서 완벽하게 컴퓨터 그래픽 세계 내에 이걸 구축해놨죠. 그러면 설령 나중에 혹시나 석굴암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원래 어떻게 생겼는지를 영원히 보존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게 이제 디지털 문화유산이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경주에 가보면 이 석굴암 안에 들어가 볼 수도 없거든요. 밖에서밖에 못 보지. 근데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내가 어느 각도에서든 내가 자유롭게 이런 걸 볼 수 있는 시스템도 내가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디지털 문화유산이 단순히 어떤 문화유산을 보존한다는 의미 외에도 내가 실제 세계에서는 할 수 없는 것조차도 이게 구현이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특별히 이제 지루하거나 그러진 않을 텐데 이제부터는 조금 지루할 수가 있는 게, 그럼 아무래도 이게 과학 강연이니까 이제 과학 이야기를 좀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좀 과학스러운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아까 내가 서두에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는 컴퓨터공학과 혹시 학과를 들어가게 되면 대학교 3학년 때 배우는 내용인데, 그 3학년에 들어가게 되면 한 학기 동안에 배우는 것을 한 10분 만에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라는 수업을 딱 듣게 되면 제가 늘 하는 말이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에는 크게 세 가지 분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델링, 렌더링, 애니메이션. 그래서 오늘 이 강연에서 한 가지 키워드로 내가 기억할 만한 내용이라면 크게 이 세 가지를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는 이 중에 하나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스를 연구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 중에 하나를 분명히 연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잠깐 설명을 하면요. 자, 일단 컴퓨터 그래픽스 애초에 내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내가 어떤 가상 세계를 만드는데 이게 실제 세계인지 가상 세계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드는 게 목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사람을 만들려고 하게 되면 실제 사람인지, 그러니까 사람을 사진을 찍은 건지 아니면 가상으로 만든 건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하려면 이제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자, 우선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가상의 사람을 만든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그럼 일단 이런 실제 가상의 세계를 하더라도 일단 가상의 어떤 모델, 가상의 물건을 뭔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뭔가 실체가 있어야지 그걸 내가 보여주죠. 아무것도 없는 걸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사람을 만든다고 치면 일단 사람과 같은 모델을 가상 세계에 만들어야 돼요. 이제 그런 걸 모델링이라고 부르는데, 자, 그래서 모델링이란 거, 예를 들어서 토이스토리에 나 우디라고 치면 내가 우디라는 캐릭터를 일단 만들어야 돼요. 가상 세계에서. 자, 그런 걸 모델링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렇게 가상 세계에서 모델링을 하고 나면 실제로는 이게 그냥 컴퓨터 세계에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내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거는 완전히 수학적으로 모델링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디 같으면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사각형들 있잖아요. 사각형들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런 우디 같은 모델을 만드는데 이런 건 순전히 수학적인 어떤 물체이기 때문에 사람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수학적으로만 존재하지. 그래서 모델링 과정을 거치고 나서는 여전히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컴퓨터 내에만 존재하고 수학적으로만 존재하지. 그래서 이 모델링 과정을 거쳐 실제로 사람 눈에 보이게 하는 과정을 렌더링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렌더를 하게 되면 실제로 내가 우디를 만든 게 내 눈에 보이게 되죠. 그런 과정을 렌더링이라 하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우디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되게 재미가 없잖아요. 뭐 영화나 게임을 보게 되면 얘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과정이 필요해요. 더 이상 이제 가만히 서 있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떤 시간이 감에 따라서 이게 동작이 생성되도록 하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애니메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델링, 렌더링, 애니메이션이 합쳐지게 되면 내가 생각하는 컴퓨터 그래픽을 구현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씩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모델링이 뭐냐? 네. 이렇게 앞에 있는 이제 어린이 친구들은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할 텐데, 모델링이라는 것은 내가 아까 말했지만 컴퓨터 내에 어떤 형태를 표현하는 과정이고요. 이건 완전히 수학적인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 고등학생들도 있고 한데 여러분들 이제 뭐 기하, 벡터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런 거 하게 되면 다 모델링에 사용이 돼요.
그래서 순전히 기하 벡터 같은 걸 이용해서 모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기하 벡터를 왜 공부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근데 이런 모델링 하는 과정을 이제 크게 보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모델을 내가 모델을 만들 텐데 수학적으로 내가 이미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모델이라고 가정을 해봐. 예를 들어 사람 같은 경우는 실제 세계에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을 모델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이걸 그냥 스캔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레이저를 써서 스캔을 하든지 혹은 여러분 핸드폰을 써서도 스캔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거 이제 포토그래메트리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서 자동적으로 3D 모델을 합성하는 그런 방법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모델링 방법은 뭐냐면 이미 실세계에 존재하는 모델을 내가 가상세계로 가져오는 방법이죠. 그럼 이런 이제 3D 모델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은 뭐냐 하면 이제는 완전히 수학적으로 하는 건데 이제는 뭐 그냥 이런 그러니까 우디 같으면 아까 말했지만 이런 우디를 모델을 하려면 아주 많은 사각형들 여기 보면 굉장히 사각형들이 많잖아요. 이런 사각형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붙여나가게 되면 이런 우디 같은 모델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소프트웨어를 써서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람 모델을 만들고 싶으면 이런 사각형 혹은 구 이런 것들을 조금씩 변형을 시켜 나가게 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단순한 모델이었는데 점점 복잡한 모델을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우스나 키보드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끌거나 당기면서 점점 더 복잡한 모델을 만드는 거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뭐든지 다 만들 수 있겠죠. 세상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순전히 상상력만 있으면. 그래서 이제 뭐 크리처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고요. 괴물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겠고. 보통 그런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죠. 물론 이제 이런 걸 하려면 조금은 예술적인 감각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흡사 3차원의 그림을 그리는 거와 비슷한 거기 때문에 조각하는 거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죠. 디지털리. 자, 그래서 이제 크게 모델링이 있고요. 모델링은 상당히 수학적인 거고요. 이제 렌더링은 뭐냐면 내가 이제 모델을 만들고 나면 이걸 이제 가시화하는 과정인데 이 가시화라는 게 결국 뭐냐 하면 내가 주어진 모델상의 표면에 색깔을 결정하는 과정이고요. 여기는 빨간색, 여기는 뭐 검은색이고. 그래서 결국 내가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 있을 테니까. 이제 그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음영이에요, 음영. 어디가 밝고 어디가 어둡고도 결정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더 이상 이제 사람이 이제 이 모델이 어떻게 생긴지 볼 수가 있죠. 이걸 렌더링이라 그러고요. 근데 렌더링 과정은 사실은 상당히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이것도 렌더링에 영향을 미치는 게 특별히 빛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빛이라는 건 가상의 빛이에요. 이게 다 가상색이니까 가상의 빛이 어디에 존재하느냐, 그리고 여기 모델의 속성은 뭐냐, 그 다음에 사용자가 여기서 어디서 쳐다보냐 이런 걸 다 이용해서 렌더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앞에 내용이 좀 모델링이 좀 수학적인 내용이었다면 이쪽은 좀 물리학에 좀 가까운 내용이죠. 그래서 그 렌더링을 하는 두 가지 간단한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할 텐데 이거는 이제 계속 내가 그 컴퓨터공학과 3학년 이야기를 하는데 3학년에서 중간고사를 치고 나면 이제 배우는 내용이에요. 벌써 그러니까 한 5주, 6주치 강의를 벌써 했는데 렌더링을 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레이 트레이싱이고 요즘에 레이 트레이싱을 써서 게임들이 굉장히 하이 퀄리티 이미지를 만드는데 레이 트레이싱이고 그 다음에 레스토라이제이션인데 레이 트레이싱에서 정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이미지라고 보이는 게 뭐냐면 여러분 컴퓨터 스크린이에요. 그리고 알다시피 컴퓨터 스크린은 무수히 많은 픽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픽셀. 그래서 그 픽셀에 어떤 색깔을 채우냐에 따라서 내가 보이는 게 결정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내가 가상세계에 어떤 이런 구가 있어요. 내가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 동그라미를 이 스크린으로 옮겨오고 싶어요.
그래서 그 구에 해당하는 색깔을 결정을 해서 여기다 보여주게 되면 아 내가 구를 보고 있구나라는 결정을 하게 되죠. 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가상의 카메라를 하나 만들어서 그 가상의 카메라로부터 각 픽셀마다 소위 광선을 하나씩 쏘아요. 그게 이제 광선 추적법의 아이디어인데 그래서 광선을 땅 쏘아서 이 픽셀을 통과해서 이 어떤 가상의 구를 만나는 점을 X라고 치면 이 X에서 뭔가 복잡한 계산을 해요. 인티그레이션을 하게 되면 이 X라는 곳에 컬러가 결정이 되죠. 그러면 그 컬러를 여기 해당하는 픽셀에다가 카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색깔이 여기에 딱 오겠죠. 이런 과정을 굉장히 많은 레이를 계속 쏘아요. 이 모든 픽셀 하나에다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픽셀이 예를 들어서 보통 경우에는 픽셀의 개수가 100만 개는 훌쩍 넘어가거든요. 1000 곱하기 1000이면 100만이잖아요. 100만은 확 훨씬 넘어가니까 엄청나게 많은 레이를 쏘아서 이 색깔을 결정하게 되죠. 이게 사실은 예전에 영화에서 만드는 테크닉이에요. 영화에서 굉장히 고화질의 컴퓨터 그래픽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광선 추적법을 썼어요. 근데 광선 추적법의 제일 큰 문제는 지금 보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레이를 쏘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무지무지 많이 걸려서 아까 서두에 말한 오프라인 그래픽스에만 사용이 되었는데 지금은 소위 그래픽 카드라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GPU? 게임 좋아하는 사람은 알 것 같은데 GPU 같은 게 등장함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빨리빨리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게 이제 게임에까지 쓰여지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 레이 트레이싱 하는 게. 자, 그게 이제 레이 트레이싱이고 이제 이런 레이 트레이싱을 쓰게 되면 뭐 다양한 컴퓨터 그래픽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당연히 뭐 그림자라든지 뭐 굴절 효과라든지 컬러 블리딩을 해서 이 색깔이 옆으로 번지는 효과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안개가 낀 효과라든지 이런 걸 다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레이 트레이싱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이 이제 레스터라이제이션인데 이건 조금 더 설명하기가 더 힘든데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레이를 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물체를 이 스크린으로 갖다가 이렇게 붙이는 방법이거든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소위 그 수학적으로는 투영한다고 그러죠. 거꾸로 투영하는 방식을 택해요. 거꾸로 투영을 해서 여기다 갖다 붙이는 방식인데 이거는 그냥 투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계산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방법은 게임에 많이 쓰였죠. 그 대신에 이 방법은 앞에서 봤던 그런 좀 다양한 효과를 내기는 좀 무리스러웠는데 이제는 레이 트레이싱도 이제 컴퓨터 게임에 쓰일 정도로 고성능의 방법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렌더링은 크게 레스터라이제이션과 레이 트레이싱이 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모델링, 렌더링, 마지막 애니메이션을 볼게요. 애니메이션은 이제 내가 어떤 물체를 가시화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걸 이제 움직이게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움직이게 온갖 동작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동작을 만드는 방법은 이제 전통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키프레이밍, 모션 캡처, 시뮬레이션. 하나하나 잠깐 볼 텐데 키프레이밍은 뭐냐면 굉장히 전통적인 그러니까 이거는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라 예전에 디즈니 만화 보게 되면 장면 하나하나를 사람들이 수작업으로 그린 다음에 이걸 재빨리 돌리게 되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뛰어간다고 치면 이 중요한 동작을 저기 중요한 동작을 키프레임이라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키프레임을 사람이 하나하나 만들어서 이걸 빠른 식으로 돌리게 되면 실제로 뛰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이게 키프레이밍이고 이런 것도 이제 컴퓨터 그래픽에도 여전히 사용이 돼요. 근데 이제 전통적인 키프레임과 컴퓨터 그래픽에 쓰이는 키프레임의 차이는 뭐냐면 전통적으로 이런 키프레임을 그려주게 되면 이런 키프레임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자연스럽지가 못한데 근데 요즘에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써서 키프레임을 좀 작게 만들더라도 중간을 키프레임과 키프레임 사이를 컴퓨터가 알아서 이렇게 채워주는 걸 하죠. 그게 이제 전통적인 키프레임과 현재 컴퓨터 그래픽스에 쓰이는 키프레임의 차이이긴 한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모션 캡처인데 모션 캡처는 아마 여러분들 뭐 여러 뭐 과정을 통해서 많이 봤을 것 같은데 모션 캡처는 이제 실제로 내가 이런 마커 사라봄에다 이런 마커 같은 걸 붙여가지고 동작을 이렇게 레코딩을 해서 동작을 찾아내는 방법이죠. 그게 이제 모션 캡처인데 근데 이제 모션 캡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일단 모션 캡처를 하려면 장비 자체가 굉장히 비싸요. 큰 공간도 필요하고 장비도 비싸고
근데 요즘에는 이 모션 캡처가 마찬가지로 다 컴퓨터 그래픽의 다른 분야처럼 이게 여러분들 핸드폰만 가지고도 모션 캡처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보죠. 이거 불을 좀 꺼주시죠. 여기도 여기 불 좀 꺼주실래요? 잘 못 들으셨나 보네. 불을 좀 꺼주세요.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리얼타임 모션 캡처 여기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 앞에 카메라가 달려 있죠. 이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 사람의 얼굴의 동작을 캡처하는 그런 거예요. 나머지 바디는 그냥 일반적인 모션 캡처를 쓰고 페이셜 얼굴 모션은 핸드폰을 이용해서 동작을 캡처하는 거예요. Babylon. Now this setup's based on 4 pieces of off-the-shelf technology. What's up? So 이런 식이죠. that's pretty cool. And then you can easily slap a mic. 그래서 모션 캡처 기술도 지금 굉장히 많이 대중화가 되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정도 상황까지 왔다 이거죠. Okay, you don't need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뮬레이션인데 동작을 만드는 게 시뮬레이션은 뭐냐 하면 이제는 이제 물리학을 이용하는 거예요. 물리학을 이용해서 사물의 움직임을 실감나게 만드는 건데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물리학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알 것 같아요. 뉴턴의 법칙 같은 거예요. 뉴턴의 법칙 같은 걸 쓰면 동작을 물리적으로 흉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테크닉을 어디에 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2012 같은 영화를 보게 되면 사실 근데 이런 물리학 기반의 동작 생성 방법은 이런 앵그리 버드에서도 사실은 쓰이는 방법이긴 한데 뭐냐면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2012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게 되면 LA가 파괴되는 씬이 있거든요. LA 파괴되는 씬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게 도시가 다 무너지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모션 캡처도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이걸 하나하나 다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물리학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건물 하나는 결국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이고 그런 질량이 어떤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겠죠. 그런 걸 물리학적으로 수식을 풀게 되면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I only got a minute. into what building or choreography they had various things. So got the directors. 자, 그러니까 이런 보통 재난 영화 같은데 보게 되면 헤일이 몰아친다든지 건물이 무너진다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 시뮬레이션 기반의 동작 생성 방법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하게 되죠. 그래서 크게 키프레임 하는 방법, 모션 캡처를 하는 방법, 그다음에 물리학적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의 일반적인 내용하고 그다음에 컴퓨터 그래픽스가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었고 그다음에 컴퓨터 그래픽스를 구현한 데 3대 요소 모델링, 렌더링,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대학교 3학년에서 배우는 내용을 40분 만에 배운 셈인데요. 이제 남아 있는 한 10분 정도에는 이제 제가 뭐 하는지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길게는 안 할 테고 이화여자 대학교 그래픽스 가상현실 연구센터에서 하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크게 보자면 4가지 정도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애니메이션, 가상현실, 컴퓨터 게임, 그 다음에 로보틱스 쪽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잠깐 보게 되면 앞서서 컴퓨터 애니메이션 기술에서 아까 제일 마지막에 등장했던 게 물리학을 써서 애니메이션을 하는 기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그쪽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게임 알죠? 푸스볼이라는 게임. 이런 것을 가상에서 한번 구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상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상 세계에 이런 소위 우리는 이제 스페이스 푸스볼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런 걸 하려면 공이 어디에 부딪히게 되면 어떤 식으로 튕겨 나가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물리학적으로 개선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피직스 베이스드 애니메이션을 해서 이런 스페이스 푸스볼 같은 것들을 한번 만들기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게 되면 실제 푸스볼을 하는 것과 같은
게임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포트블하게도 만들어 본 적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런 좀 거대한 장비를 쓰지를 않고 이런 간단한 나무와 같은 걸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또 중요한 기술은 뭐냐면 피직스 베이스 애니메이션이에요. 이제 공들이 부딪히게 될 때 어떤 식으로 튕겨 나갈 건지를 다 물리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움직임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물리 기반의 아까 말한 그 애니메이션을 어떤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흥미로운 걸 많이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게 되면 당연히 이제 지구상에서 사람이 어떻게 걷는지는 우리가 다 알죠. 그런데 이 동작을 만약에 중력이 조금 낮은 화성이라든지 아니면 좀 뒤에 있으면 달도 나올 텐데 이런 달에서 어떻게 걷는지는 모션 캡처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우주에 가서 캡처를 하지 않는 이상 동작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근데 시뮬레이션을 하면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피직스 시뮬레이션을 해서 사람이 지구상에서는 어떻게 걷고 화성에서는 어떻게 걷고 이런 게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이란 거는 시뮬레이션에 사용되는 물리학 식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식을 써서 걷는 것에도 할 수 있고 뛰는 것에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거는 본 적이 없겠죠. 우리는 아직 화성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화성에 가서 뛰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죠. 달에서는 뛴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이 우주인이 만약에 화성이나 달에 가서 뛰게 되면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고 이런 터닝 같은 것도 물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식은 다 똑같아요. 아까 뉴턴의 법칙을 써서. 지구에서 이렇게 돌면 뭐 화성에서는 이렇게 돌고 달에서는 이렇게 돌 거라는 건데 화성에서는 굉장히 밸런스를 잡기가 힘들어요.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화성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아무도 안 해봤으니까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비교도 해봤어요. 옛날에 이제 1960년대 실제 지구인들이 달에 갔잖아요. 달에 가서 뛰는 영상하고 실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비슷하게 나오더라 이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이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 내가 여기에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내가 굉장히 큰 힘을 가했다 치면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 내가 걸어가는데 누가 옆에서 확 밀었다든지 이런 거요. 그리고 이제 더 이걸 한층 더 나가게 되면 이제 뭐 해왕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목성이라든지 이런처럼 중력이 지구보다 훨씬 무거운 곳에서는 어떻게 걸을 건지 혹은 뛰는 때는 어떻게 될 건지 굉장히 처져 보이죠. 당연히 중력이 크니까. 그래서 이렇게 뛸 거다.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안 가봤으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기반의 애니메이션.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것을 실제 체험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일종의 어떤 케이블 기반의 로봇인데 케이블 기반 로봇을 매달아 가지고 실제로 아까 시뮬레이션을 했으니까 시뮬레이션을 했던 걸 그대로 로봇이 흉내만 내면 실제로 달에서 뛰는 것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상현실을 이용한 달 체험하는 시뮬레이터 같은 것도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실제로 아무 생각 없이 뛰게 되면요. 정말 높이 뛰거든요. 한 10m까지 뛰거든요. 그래서 너무 사람들 처음에 이걸 해보게 하면 너무 익사이팅해서 막 뛰다가 너무 높이 뛰어서 위험한 상황도 발생하게 되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가상 공간의 인터랙션 하는 연구인데 요즘에 이렇게 360도 카메라라고 그래가지고 360도로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게다가 이제 이런 VR 체험하는 걸 뒤집어 쓰면 실제 내가 그 공간에 간 듯한 그런 효과를 내는 콘텐츠들이 많은데 그런 콘텐츠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그 콘텐츠에 등장하는 어떤 이런 예를 물고기라든지 이런 것과 내가 뭔가 인터랙션요. 내가 주고받고 하는 것들을 할 수가 없죠. 걔들은 수동적으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런 가상 공간에 있는 물체와 내가 뭔가 이렇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가상의 물체를 삽입해서 가상의 물고기도 있고 실제 물고기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물고기와 가상의 물고기들을 넣어서 내가 실제 건드려 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인터랙션 혹은 가상 체험 연구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나한테 가까이 오든지 가까이 오면 이렇게 밀어내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효과를 낸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연구 중에 하나인데 뭐냐 하면 아까 그 물고기가 등장하는 시나리오도 내가 실제로 물고기를 만졌을 때 물고기를 촉감을 느낄 수는 없어요. 여전히 가상에 존재하는 물고기니까. 근데 그런 것을 이제 한 가지 이제 뭐 해결하기 하기 문제로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로봇이 있잖아요. 로봇이 내가 뭔가 이렇게 물건을 쥐고 있다가 예를 여기서 이제 벽인데 내가 가상 공간에서 내가 벽을 만지려고 하면 실제로 벽이랑은 가상 공간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벽을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로봇이 벽을 쥐고 있다가 내가 건드리려고 하면 로봇이 와서 딱 벽을 앞에 대줘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앞에 로봇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르거든요. 이게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게해서 건드리게 되면 실제 벽을 건드리는 듯한 효과를 내죠. 이런 걸 이제 조우형 햅틱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문도 열 수가 있고요. 가상 공간에서 이렇게 문을 열면 진짜 문을 여는 듯한 느낌이 나죠. 자, 이거는 이제 로봇과 어떤 가상현실이 섞여 있는 그런 연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재미있는 연구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로봇으로 뭔가 그 펜 아트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건데 이제 여기서도 독특한 거는 뭐냐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임의의 어떤 복잡한 물체에다가 사람이 펜으로 그림을 그리기는 되게 힘들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로봇을 써서 그림을 그리는 이제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든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고, 근데 이런 그림을 그리는 이 로봇의 특징은 하나는 뭐냐면 얘가 어떤 시각적인 정보는 없어요. 내가 보이는 건 없고요. 순전히 이렇게 건드려 봐서 이 내가 타겟으로 삼고 있는 서피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을 그리는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장점은 뭐냐면 심지어 불을 꺼도 그릴 수가 있어요. 내가 그냥 눈 감고 그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불을 켜나 불을 꺼나 여전히 정교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림을 물통에도 그려보고 뭐 바구니에도 그려보고 여러 가지 그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같은데 사실은 제가 오늘 여기서 강연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연구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초대를 해서 제가 여기 오게 된 건데 자, 이 연구는 뭐냐면 상당히 흥미로운 건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그냥 여러분들 그냥 뭐 만화 그리듯이 컴퓨터로 이런 신발을 그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세요. 또 그림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그렸을까? 이거는 또 그러면 또 다른 각도에서 본 그림을 또 이렇게 그림을 그렸겠구나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또 봅시다. 그럼 이 그림은 또 뭐냐? 그럼 이 그림은 더 가까이 가서 내가 그러면 뭔가 또 하나 그림을 그렸구나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 그림이 서로 다른 세 개의 그림이라고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보는 그림은 뭐냐면 3차원의 그림이에요. 실제로는 이 그림이 이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그릴까요? 3차원에 3D 펜을 쓰긴 써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캔버스라는 것은 스크린도 그렇고 다 2차원이잖아요. 2차원의 평면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보는 이거는 3차원의 어떤 그림이라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리냐에 관한 연구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3차원 페인팅이라고 부르는데 기본적으로 가상현실에서 그리고요. 가상공간에 가상현실에서 이런 식으로
가상현실에서는 3차원의 어떤 각도에서 어떤 식으로도 내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여기서 가장 큰 챌린지는 뭐냐 하면 내가 이 그림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거냐, 수학적으로 표현할 거냐인데 아이디어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어린 친구는 많이 알 것 같은데 마인크래프트 알죠? 마인크래프트? 기본적으로 이게 마인크래프트 만드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근데 마인크래프트를 만들려면 굉장히 작은 어떤 박스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박스를 작게도 만들 수 있고 크게도 만들 수 있고 해서 굉장히 복잡한 그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요. 가상공간에서 두 개의 컨트롤러를 쥐고 한쪽은 색깔을 결정하는 거고 한쪽은 이제 브러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죠. 근데 이게 특징은 뭐냐면 이미 2차원의 그림을 그리는 걸 할 줄 아는 사람은 이건 3차원으로만 오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지우개라든지 아니면 뭐 색칠을 새로 한다든지 아니면 서로 이미 그려져 있는 색깔을 믹스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거는 마인크래프트에는 물론 안 되죠. 색깔을 색칠한다든지 이런 건 안 되지만 그렇게 하면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건데 한번 보시죠, 결과를. 그러니까 이게 2차원 그림 같은데 3차원이에요. 여러 각도에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란 건 시각적 이미지를 이용 생성, 가공해서 현실감 있는 가상 세계를 구현하는 게 목표이고요. 컴퓨터 그래픽스는 과학, 공학 그리고 예술이 융합되어 있는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연구나 이런 것들은 저희 연구실에 있는 모든 학생들, 연구원들이 다 같이 연구를 한 거고요. 물론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많은 학생들이 같이 연구를 한 거고. 자, 이 정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강연을 준비해 주신 김영준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텐데요.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3차원 페인팅 시스템은 언제쯤 다 실용화해서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시네요. 지금 아까 본 연구는 어린 친구가 혹시 그 포토샵 알죠? 포토샵? 포토샵을 만든 회사는 혹시 알아요? 포토샵? 어도비라고, 어도비 시스템즈라고, 미국의 어도비 시스템즈라고 있는데 그 회사하고 지금 같이 한 공동 연구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사실은 지금 이 기술을 가져가서 상용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조만간에 여러분들이 쓸 수도 있긴 할 텐데 문제는 이제 이게 하려면 이런 그 가상 현실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쓰고에 대해서 이제 그런 장비를 좀 갖춰야 되는 좀 문제가 있긴 한데 그렇지만 이제 이것을 쓸 수 있는 시기는 아마 곧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도비 시스템에서 자기들이 상용화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포토샵 같은 만드는 회사에서 이런 데 되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포토샵은 다 2차원에서 다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하게 3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하죠.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우리 오늘 청소년들이 많이 와줬어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갖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길,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흔히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찾아와서 내가 컴퓨터 그래픽스 공부를 하려면 뭘 해야 되나 이런 걸 많이 물어요. 내가 학교에 있어도.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컴퓨터 그래픽스를 순전히 예술적으로 접근하는 분들도 있고요. 저처럼 공학이나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 두 분야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을 내가 하고 싶다라는 게 내가 과연 어떤 예술적으로 하고 싶다는 이야기인지, 그러니까 아티스트요. 아티스트적으로 하고 싶다는 건지, 지금 우리처럼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공학적으로 하고 싶은 건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아티스트적으로 접근하는, 오늘 그 이야기는 전혀 안 했는데 예술적으로 접근하는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하나도 몰라도 돼요. 내가 그림만 잘 그릴 수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미술 공부를 해야 돼요, 거기는. 그리고 이런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써야 되는 공부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쪽은 완전히 다른 스토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공학적으로 내가 이런 컴퓨터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게임을 만들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뭐 초중고일 테니까 컴퓨터 공학은 학교에서 배우지는 않을 테지만 뭐 기계공학, 전자공학도 마찬가지고 뭐 학교에서 배우는 건 주로 수학하고 물리학이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수학이나 물리학을 공부하는 게 나쁘지 않네 라고 생각하게 되면 일단 컴퓨터 그래픽스를 공부하기 위한 어떤 준비는 되어 있다고 보여요. 그리고 수학하고 물리학만 해서는 곤란하고 당연히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데,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이제 초중고에서 뭐 이렇게 복잡한 걸 하긴 힘드니까 그냥 대학교 와서 하면 되는 거니까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학교 다닐 때는 수학하고 물리학 쪽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사실은 물리학은 조금 몰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수학은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컴퓨터 그래픽스를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다 수학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지만 기하 벡터요. 미분적분, 기하 벡터. 예. 그런 것들을 열심히 공부하고 나면 컴퓨터 그래픽을 공부하는데 아마 나하고 딱 맞다고 생각할 테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내가 좀 융합적인 걸 좋아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연구실에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다 어떤 학생들이냐면 물론 우리가 공학적이긴 하지만 아트도 되게 좋아해요. 아까 내가 그린 결과 같은 걸 보여줬는데 그거 다 누가 그리냐면 학생들이 그렸어요. 학생들이 보니까 그림도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면 더 플러스가 될 것 같아요. 그림 그리는 그런 아트적인 그런 소양도 있으면서 이런 수학도 좋아한다. 그러면 정말 제일 적절한 학생인 것 같아요. 이런 분야를 공부하는데. 그럼 오늘 토요과학 강연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